다방향 TV 채용 프로젝트 희망 잡고 내일 잡고 오늘은 IT 업계 새로운 바람 유라클에서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주인공들부터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자,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남녀 지원자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과연 최후의 한 사람은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면접단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라클 전략기획실의 염윤호 실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총무팀 김기선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취업 전문 컨설턴트 이내화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 유라클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김기선 팀장님께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유라클은 IT 기술의 컨버전스와 산업 간 컨버전스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환경에서 항상 새로운 변화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젊은 기업입니다. 앞으로 유라클은 애니 네트워크, 애니 디바이스, 애니 서비스 정신으로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해 나가면서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전략기획팀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요. 전략기획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희 회사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모든 사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계획을 하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회사의 어떤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외적인 IR 활동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타 회사와의 그 M&A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 이런 부서에서 일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더 중시될까요? 예, 저도 그 직장 생활에 경영 전략 시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골드 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좀 무장된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쌍기역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꾀가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좀 끼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좀 깨어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로 가장 중요한데 좀 꾼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주 중요한 사람 뽑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유라클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희망 잡고 내일 잡고 고고고! 빌링, 모바일, 헬스케어, 방송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 방송통신 환경의 IT 컨버전스 서비스를 지향하는 국내 벤처기업 유라클. 2001년도 회사 설립 및 KTF PDA 사업자 선정. 2006년 헬스케어 사업 런칭. 2009년 200억 매출. 2040년 재계 30대 기업 도약을 꿈꾼다. 유라클의 성공 원동력 첫 번째. 모바일로 M스톡의 모바일 금융 솔루션. 모바일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연계 서비스, 스마트폰, 휴대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SK증권 무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모바일 솔루션 분야 개척. 국내 최초로 개인용 정보 단말기 기반의 증권 거래 시스템인 모바일로 서비스 개발. 한화증권, 교보증권 5개 증권사의 구축. 이후 휴대폰을 활용한 칩증권 시스템인 M스톡 서비스, SK텔레콤과 공동 구축. 동양증권 등 15개 증권사, 9개 은행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TV 기반 뱅킹 거래 시스템 구축. TV를 통해 주식 정보 조회, 주식 거래, 은행 거래, 보험 상품 판매, 부동산 정보 조회 등 다양한 금융 정보 및 서비스를 안방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유라클 두 번째 서비스. 차세대 성장 동력 헬스케어 솔루션 리본. 국내 최초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상용화했다. 고객은 TV를 통해 건강 정보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 정보 확인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 트레이너, 인근의 연계 의료기관 의사와 상담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게 헬스케어 서비스의 최대 장점. 먼저 환자가 헬스케어 측정 장비를 통해 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유라클에서 취합. 주치의와 건강관리사에게 건강 및 생체 정보를 전송시킨다. 이러한 밀착 지원 서비스는 교육, 클리닉, 체혈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된다. 유라클 세 번째 서비스. IPTV 방송금융 솔루션. IPTV 디지털 텔레비전 포털 서비스, 금융앤 증권사 연계 서비스, 양방향 정보 제공 솔루션이다.
유라클의 도약에 합류할 인재를 취업 서바이벌, 희망 잡고 내일 잡고에서 공개 채용한다. 저희 유라클에서는 신사업을 기획하고 분석하고 리서치 및 시장 조사를 하는 훌륭한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시간 바로 60초를 잡아랍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나 열정, 책임감에 대한 포인트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중요시 하시겠어요? 일단 뭐 그 전략 업무의 그 어떤 창의적인 사고들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도전자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60초의 제한 시간 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면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홍익인간이 저의 좌우명이자 꿈이자 또 인생의 목표랍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인생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가한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당차게 열정 있게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분 동안 저를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사이즈와 다르게 다른 제품과 달리 아주 큰 빅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제 전략기획팀에 맞는 분석 가능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전략 기획에 맞는 컴퓨터적인 요즘 IT 분야에 맞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이나 아니면 알고리즘 분석 설계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획에 대한 계획서 분석 및 능력이 뛰어나여 기존 사고와 다른 다각적 분석과 기존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을 요하는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정과 꿈이 있는 고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번호 4번 깨끼 깨꾼이 다 겸비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참가자 5번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제 끼와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운동인데 그 운동 중에 강목 격파나 아니면 어떤 그 숟가락 휘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그 방송에 너무 좀 격한 운동 같아가지고 푸시업으로 대변을 해야겠습니다. 열. 이런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클의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희망과 내일을 향해 젊음을 함께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저는 저희 이름은 이상협입니다. 서로상의 협동활력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지원자 이상협입니다. 저는 지금껏 그저 밋밋한 직장이 아닌 이상협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변화하고 도전해왔습니다. 산학경영학과에서 정보통계학과로의 편입, 그리고 누구보다 치열했던 대학교 시절에 새벽 시장과 대학 그리고 식당 경영, 그리고 QC 실무연수에서의 최우수 연수생 등등 늘 끊임없는 변화를 꿈꾸며 도전해왔습니다. 이제 유라클에서 그저 밋밋한 직장이 아닌 이상협이란 이름만으로 높은 신뢰를 받는 브랜드를 가진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0번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유라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1번 박종덕입니다. 저는 취미는 음주 가무고요. 저는 가장 제 그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사고와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제가
어학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영어 1호 중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4번 박지혜입니다. 13번 박지혜입니다. 저는 컴퓨터는 좋아하지만 잘하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일했던 부분은 경영이나 계획하는 그쪽에 조금 관심이 많았고 이때까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열심히 배우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5번 국지연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방준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의 이니셜을 통해서 3가지 키워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B, 빅핑크를 지향합니다.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 조화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 그리고 그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IT 업계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둘째 J는 조이입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조이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H는 하이브리드 오브 디지털과 휴먼 그 아날로그입니다. 앞으로 IT 업계는 디지털 휴머니즘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예정인데 이에 저의 능력인 역량을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 감수성 그리고 디자인 능력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7번 박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트로트를 즐겨 부르는데요. 유라클에 대한 마음을 트로트로 한번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유라클 안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도전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봤는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참가자가 누군가요? 우리 16번 방준현 씨가 가장 인상적으로 그 자기소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잘한 것 같고요. 삼행시로. 예. 김기선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누굴까요? 네, 저는 17번 박창훈 씨가 참 인상적인데요. 예. 자기 장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특정 한 가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억에 오래 남고 자신을 확실하게 기억시키게 해주는 부분이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쉬웠던 분이라면요? 아쉬웠던 분은 지금 8번의 장창환 씨가요. 예. 자기소개를 했는데 좀 짧아서 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자, 8번 잠깐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예,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그리고 기획 그리고 플래닝 여러 가지를 배워서 지금은 제가 전에 있던 인턴 경험들과 여러 경험을 살리고 또 어학연수라든지 여러 문화체험 등을 해서 전략기획 부분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꾼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다소 조금 실망스럽고 좀 패기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목소리에 좀 톤 좀 담아서 저희들이 좀 뿅 가게 그런 자세를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예. 예, 방준현 씨밖에는 없네요. 나머지 분들은 좀 2차 미세이 또 있으니까 좀 힘차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 멀리 제주도에서 도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쿡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면접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 연결합니다.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신개념 구인구직 프로그램 희망 잡고 내일 잡고 전국의 고용지원센터, 채용상담센터 등 구직자들의 공간과 스튜디오를 연결해 각 지역과의 실시간 면접이 진행됩니다.
IPTV의 첨단 통신 기술로 구현, 구직자와 기업에 구인구직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합니다. 각 지역에서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1차 합격자들과의 IPTV를 이용한 면접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라클의 전략기획팀에 지원한 23살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연히 기획 천재가 된 홍대리를 읽고 기획 전략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대리는 명석한 기획력과 진취적인 통제력으로 기획 천재가 됩니다. 저도 홍대리처럼 기획팀의 1인자가 되고자 기획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은 씨가 유라클의 전략기획팀으로 입사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할 생각이신가요? 사람에게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라클에 입사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여 제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바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저의 몸과 정신, 제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배고픔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 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전화가 한 군데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화상 면접을 보고 있는 게 꿈만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회사에 제 몸을 바쳐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포부가 대단한데요. 유라클에 꼭 오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유라클은 방송, 금융, 빌링,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인터넷 없이는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유라클보다 미래의 유라클은 달라질 거라고 믿고 발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김민규입니다. 정보통계학과를 졸업해서 기본적인 분석이나 통계를 할 줄 압니다. 보고서 표지를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배웠으며 또한 엑셀을 다룰 줄 압니다. 통계학만으로 창의적인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통계학은 모든 분야의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계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 계획을 세우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네, 유라클의 전략기획팀 일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할 생각이십니까? 전에 제가 일했던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유라클에서는 헬스케어 사업을 비중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사업 기업 확장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헬스케어 사업을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뽑기 전에는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꼭 뽑아주시라 믿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격 여부는 추후에 알 수 있겠지만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하죠. 그럼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홈페이지 기획대회에 나가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 때부터는 경영학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정보 검색사 2급, 워드 프로세서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전략기획팀 일원이 꼭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코스피 지수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걸 즐겨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시장 조사와 분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이 되고 싶은 이유를 대장금 파일들을 통해 짧고 굵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을 뿐이었는데 전략기획팀이 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하시라 하시면
전략기획팀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을 뿐이었는데 난 전략기획팀이 되고 싶을 뿐이고 화상 면접을 보았을 뿐이고 이상입니다. 개그로 특별하게 보여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유가 없는 건가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전략기획팀이 좋고 꼭 되고 싶습니다. 뽑아주세요. 네, 전략기획팀이 되고 싶어서 하신 그 노력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략기획팀 관련 서적을 다 찾아보고 나름 시장 조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한 3개월 인턴십으로 전략기획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개 채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을 양방향 서비스 쿡TV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네, 다들 끼와 열정이 넘치신 것 같고요. 예. 점점 이 방송통신의 그 컨버전스가 이렇게 잘 발달이 돼서 예. 면접도 거의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상 연결을 통해서 면접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네. 예, 색다른 경험이셨겠어요? 네. 예. 그럼 이분들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회사 내부에서 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 결정이 나면 예. 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쿡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구인 업체에 대한 정보나 구직자 정보, 또 취업 속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1차 면접에 대한 냉정한 평가 어떻게 내려질지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서바이벌, 희망 잡고 내일 잡고에서 피해갈 수 없는 평가의 시간. 이번 단계에서는 총 6명만이 생존합니다.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차 미션 생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9번 이상엽, 16번 강준현, 17번 박창훈, 18번 장창환, 3번 고명준, 5번 오승훈. 합격! 11인 탈락, 6인 생존. 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늘 인상 깊게 본 도전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또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서바이벌 토크입니다. 각 도전자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 자, 실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 공개해 주시죠. 네.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 도전하신 분들의 자신감이 대단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그 전략적인 어떤 무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답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나만의 비밀 무기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월 매주 단위로 그 좋은 책, 논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좋은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그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던가요? 가장 최근에는 그 노자의 그 도덕경 간략하게 정리된 책을 읽었고요. 현재는 그 신영복 교수의 강의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권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4권에서 5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예. 그 소장님,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요. 전략을 잘 세워서 흥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IMF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소위 이제 100대 기업의 부침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재밌던 것은 그 유기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정수기 파는 회사입니다.
IMF가 터져서 정수기를 파는데 안 팔리니까 예. 전략을 렌탈로 생각해서 예. 빌려주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이 업종의 1위로 마켓 셰어가 50% 정도 되고요. 예. 최근에 들어서는 H자동차가 예. 미국에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예. 바이백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를 구입하신 분이 실직을 하면은 바로 그 소위 이제 차를 다시 사주는 이런 전략이라든가.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좋은 사례인데 나쁜 사례는 IMF 때 좀 더뎌가지고요. 예. 없어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H그룹, SS그룹, 뭐 D그룹들이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잘 선도하지 못하고 예. 전략을 잘못 써서 예. 좀 사라진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자,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다들 자신만의 강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답안이 어떤 겁니까? 그 16번에 방준현 씨 디자인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 기획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제가 가진 강점은 디자인이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좀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으로서 전략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그리고 성장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기획하는 부분인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전략 모델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어떤 의미의 어떤 제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제가 꼽았고요. 앞으로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단순히 어떤 기업 내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떤 답안이? 네, 9번 이상엽 씨 유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어떤 부분이 본인이 유연하다고 느끼는지. 예, 저는 도전을 즐겨해서 도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또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신 식당 경영 그리고 새벽 시장 아르바이트 또한 군 시절에 잔병기밀권 3당 업무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변화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저 8번의 장창환 씨 마이크 잠깐 들어주실래요? 예.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대방과 경쟁자 입장에서 세우는 치밀한 분석력이라고 썼는데 치밀자만 한자로 쓰셨어요. 예. 눈에 확 들어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치밀하다는 그 뜻은 한자 그대로 치밀할 치자에 치밀할 밀 이렇게 이런 뜻으로 그 섬세한 디테일까지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세우는 그런 전략이 가장 먼저 정보 수집이나 여러 가지 그 상대방과의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밀자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3번에 고명주 씨는 자부심이라고 또 써주셨는데요. 예, 그 무슨 얘기일까요? 저의 전략무기는 아무래도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예. 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 17번에 박창훈 씨 독해력이라고 썼는데요. 예, 무슨 뜻일까요? 네. 저는 전공이 국어 국문학입니다. 예. 전략 기획이라는 그 팀 성격을 보았을 때 기술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독서량을 통해서 그 안에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학보사 기자를 했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기획 기사를 많이 내는데 거기서 가장 한계가 올 때가 이제 독서량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기획 기사에서 여지없이 그 한계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독서량을 통해서 또 그 독서량이 쌓이다 보면 또 독해력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그 이종 간의 어떤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략기획이라는 그 성격에 맞는 독해력을 저는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팀장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 공개 채용 공고를 하면서 신입 사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력 사원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도전자들이 자신의 평가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희망 연봉을 알고 싶거든요. 예. 그 희망 연봉을 좀 적어주십시오.
자신의 희망 연봉 소신껏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신입사원들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그 통계 수치가요. 아주 뭐 명확하지 않은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월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이요. 월 190이요? 예, 물론 이제 연봉을 따졌을 때 이것만 계산하면 대략 2,28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4년제 기준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이게 재밌는 것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봉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명확한 수치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금융계 쪽 같은 경우는 뭐 3,500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연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더욱이 또 신입과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오늘 쓰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각자 연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최저 2,400에서 최고 1억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 3번 고명준 씨께 여쭤보겠는데요. 1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딱 보기에도 앞으로 받고 싶은 본인이 최대 도달하고 싶은 연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질문의 자체로 완전히 희망 연봉이었기 때문에 현실 연봉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희망 연봉은 1억입니다.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1억이라는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억을 적었고요. 현실에 가까운 현실 연봉은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분. 네, 8번 정창환 씨에 묻겠습니다. 예. 2,800 플러스 2,200 해서 3,000인데 그 200의 기준은 뭔가요? 지금 제가 신입의 입장에서 유라클에 첫 발을 듣게 된다면 3,000으로 제 3,000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당당히 일하고 싶어서 3,000을 썼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또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 그 종이 가슴에 좀 내려놓으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으실 때 그 창의적 사고를 이렇게 갖고 계신 것을 테스트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걀 아시죠? 계란, 달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5가지 이상 써보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이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좀 엉뚱하고 좀 개팍하고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5가지 꼭 다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쓰세요. 자, 이제 5초 뒤에 마감합니다. 5, 4, 3, 2, 1. 자, 들어주세요. 자, 그만 쓰시고 드세요, 이제. 자, 5개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보여주세요. 자, 답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원하시는 답이 있으세요? 다들 좀 쓰셨는데요. 꼭 여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사고의 유연성을 좀 체크해보려고 질문을 낸 건데 9번에 이상엽 씨 잘 안 보이서 한번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1번이 소주잔 이용이고 2번이 깬다, 3번 나무젓가락 사용, 4번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다. 예. 어째서 먹는다가 있죠? 세운다는. 계란을 ner계란으로 바꿔요. 그걸 조금 뜯어갖고 안에 내용물을 다 먹은 다음에 세우면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껍질을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고명준 씨, 좀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물에 띄운다. 띄워집니까? 띄워서 세울 수 있나요? 물에는 뜨고요. 이제 물에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번의 방준현 씨. 또 물에 띄운다 되는데요. 물에 띄어는 봤는데 그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안에 내용물을 제거한다거나 다른 부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운다 하니까 꼭 예. 세우기만 하고 있는데 부실 수도 있다는 것이 있어 제가 예. 가장 좋은 점수를 준 것은 물에만 띄울 수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 예. 또 실로 묶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획 전문가는 PDA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P, 파지티브고요. D가 디퍼런트, 그다음 A가 어너더,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평가의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도전자가 좋은 점수를 받을지 그럼 시작해 주시죠. 도전자는 총 6인. 3인의 면접관들의 선택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6명 중에서 이제 딱 절반만이 생존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차 미션 생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8번 장창환, 16번 방준현, 9번 이상혁. 합격! 3인 탈락, 3인 생존. 여러분께서는 지금 TV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 쿡TV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구인 업체에 정보나 구직자 정보, 또 취업 속보가 궁금하시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단계에 3명이 올라왔는데 각자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8번. 네, 8번 장창환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이만큼 새내기의 각오로 미랄이 되는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유라클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9번. 네, 9번 이상혁입니다. 열정과 패기로 유라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16번. 16번 방준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미션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 그리고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세 분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이유가 뭘까요, 팀장님? 네, 신입사원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자신감과 도전정신, 열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전략 기획인 만큼 그 아이디어적인 크리에이티브적인 도전자분들이 마지막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장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공개해 주시죠. 네. 그 전략기획팀에 입사해서 진행할 업무들이 보통 분석하고 리서치를 통해서 뭐 산업에 대한 분석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본 건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뭐 기사나 이런 쪽에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S사의 옴 땡땡폰과 그다음에 A사의 그 아이 땡땡폰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예. 내가 만약 고른다면 어떤 폰을 선정을 하고 선정 이유가 뭔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세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은데요. 일단 듣는 사람 입장에서 꼭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발표할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뭐 전문적 용어를 말씀드린다면 결근방이라는 방식인데요. 결론이고요. 그는 근거, 마지막 방법인데 이래야만이 5분 안에 시간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5분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럼 뒷번호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16번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6번 방준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반기 가장 IT 모바일 업계의 이슈가 되었던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 나와 있는 그 S사와 A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구매 결정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조사해 보았고 실제 구매를 한다고 가정하에 어떤 의사결정 변수로 할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각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주요 특징과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3,300만 대 이상이 팔린 스마트폰의 대명사라 할 정도로 열풍이 되고 있고, 아래 보시는 사진들은 그러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세계이고, 또 그 오른쪽에 보시면 GPS를 통해서 어떤 지리적 정보 시스템까지 모바일 내에서 구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사의 스마트폰의 주요 특징과 이슈입니다. 그래서 A사의 돌풍의 대항마로 국내 스마트폰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S사의 스마트폰은 현재 누적 판매량 8만 대, 그리고 최근에는 네티즌이 가장 갖고 싶은 제품 1위까지 선정된 바 있습니다. A사와 S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전문가 평가 및 가격도 첨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 언론 매체에서의 모바일 전문가 100명의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최고의 스마트폰으로는 아무래도 오픈 체제의 형식을 띠고 있는 A사라든지 M사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A사나 S사 모두 최근에 어떤 단말기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의 어떤 차이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어떤 S사와 A사의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넥스트 모바일에 대한 마켓에 대한 전망도 해보았는데요.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한국의 이 모바일 산업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에 아울러 통신사들의 어떤 보조금 개념 자체를 뒤바꿔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 매트릭스를 한번 짜보았는데, 각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UI 방식, 그리고 AS 및 배터리, 그리고 가격이라는 이 5가지 요소를 통해서 각각 부분에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중치를 두고 A사와 S사의 어떤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토탈 총 합계가 아무래도 A사가 S사보다 약간 좀 우위한 점수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요소로, 자, 5분 지났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생각보다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S사와 A사의 스마트폰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스마트폰은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 두 가지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어떤 제품 특성과 이슈들을 분석해 보면 나머지 제품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대표적인 성격상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자, 질문은 다 마무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9번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열정과 패기의 시너지 효과 이상협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구매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구매 요구사항, 두 번째 제품 선정 기준, 세 번째 제품 비교, 네 번째 제품 선정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스마트폰에서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이 엔터테이너 기능을 추가된 플랫폼으로 진화됨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입사 후 유라클의 오피스 U를 통해서 업무 능력을 또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품을 고려할 때 QCD, 품질, 가격, 또 납기, 또 배송 등에 대해서 세 가지 고려사항을 중점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매의 요소를 잡았고요. 우선 제가 가장 중점을 많이 준 것은 품질에 많은 비중을 주었습니다. 품질에 50%의 비중을 주었고요. 그리고 가격에 30%, 그리고 납기 및 향후 전망에 20%의 비중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제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S사의 옴땡땡땡 폰입니다. 일단은 통신사하고 카메라가 500만 원소의 풀터치 스크린, 그리고 아이폰에 비해서 다소 터치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과 또 멜론 평생 보장, 또 윈도우 모바일 6.1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품 제조되었습니다. 또 A사의 아이 땡땡폰입니다. 내장 메모리는 16기가. 이 제품의 단점은 배터리 교환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자, 5분 있고요. 지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 폰에 대한 니즈 분석은 하신 반면 뒷단에서 근거를 대실 때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발표를 못 하셨기 때문에 무슨 폰을 선정하시고 그 근거가 뭡니까? 저는 S사의 땡땡폰을 사용하려고 선정했습니다. 그 목표는 우선 사무직 기능이 됐고요. MS 오피스 기능을 탑재하면서 또 평생 멜론 평생이라는 부가적 기능을 또 첨부해서 땡땡폰을 선정하였습니다. 사무적 기능과 멜론 평생 무료가 연관이 되는 단어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무적 기능을 저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 능력 향상에 스마트폰으로 기능을 추가적으로 하였고요. 그 부수적으로 멜론 평생 무료 또 지상파 DMB가 점수에 조금 가점을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피스 U라고 하는 것들을 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피스 U가 뭔지. 임직원이 어느 곳, 장소, 시간, 때에 상관없이 메인 서버인 회사의 서버에 접근하여서 인트라넷 같은 그룹웨어 같은 결제 업무 및 메일 전송 등이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8번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8번 장창환입니다. 저는 오늘 S사 옴니아 투폰과 A사 아이폰 선호도 비교도 분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두 사의 기능을 일반적 기능으로 봐서 CPU의 차이는 옴니아 투폰이 200MHz 정도 앞서갑니다. 그리고 LCD 디자인면을 중요시해서 S사의 옴니아폰은 0.2인치의 1인치의 미약을 함축시킨 단말기를 선보였습니다. S사의 옴니아폰은 외부 동영상을 지원하고 아이폰은 인코딩 후 재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보통 소비자는 외부 동영상 지원 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술을 단말기를 선보였고 S사의 해외판은 FM 라디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판에는 위성 DMB를 추가해서 이용면에서 훨씬 아이폰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장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사 S사는 A사에 1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 취향에 맞는 DMB 편의 기능을 추가해서 외국 수입 브랜드와의 차별화와 기능면에서 제품 우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슬림, 그립감, 무게 18g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A사의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과 무게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대 중반과 20대 중반까지의 가장 선호하는 동영상 부분에서는 변환이 필요 없는 동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A사의 장점을 설명드리자면 간편한 기능, 고급화 이미지 선호도, 터치감, 반응 속도, 촉감과 감각을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A사 폰의 장점을 A사의 아이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안에 발표를 못 하시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를 간략하게 마무리를 져주세요. 저는 A사의 아이폰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은 저의 취향에도 맞고 편리성도 가지고 있고 OA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세련된 그런 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자, 우리 장님 도움될 말씀. 일단 목소리를 좀 화장하셔야 돼요. 화장을 한 것은 좀 큰 소리로 명료하게 전달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걸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설득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why
나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w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how 나는 A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요 PT를 하셔야지. 이것은 설명서라고요.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이 좀 지적사항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보완하셔서 다음에 어떤 기회 때도 그렇게 압축하셔서 좋은 PT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3명의 도전자 세밀하게 관찰하셨는데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부터. 네. 그 경력이 얼마 안 되신 신입사원 그 응시의 프레젠테이션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네. 단지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 명쾌하게 자기 의견을 요약해서 시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더 보강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입사원답지 않은 분석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예.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접 그 스마트폰이나 뭐 사용을 안 해봐서 약간은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 배워가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저도 뭐 대등소호한 말씀드리고 아까 지직원 그 조언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다만 이제 자신감 꼭 남 앞에 했을 때 자신감이 조금 두 분은 결여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숙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좀 지적사항입니다. 예. 네.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17인의 도전자 중 최종 합격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자, 최후의 합격자 한 사람을 발표하겠습니다. 유라클 전략기획팀의 새로운 가족이 돼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그 최후의 주인공은 유라클 전략기획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최종 합격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9번 이상혁. 자, 축하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자, 꽃다발 받으시고요. 예. 자,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요. 네. 이제 더 변화하고 이제 도전해가는 일만 남았고 이제 열정과 패기로 끊임없이 변화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엽 씨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상엽 씨가 발표 부분에서 약간 조금 그 용기가 없는 부분이 좀 보였지만 네. 나름대로 자료 작성 능력이나 또는 성실한 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쉽게 최후의 1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차점자에게 취업 장려금을 드리는데요. 과연 어느 분이 될지 발표해 주실까요? 차점자는 저희 방준현 씨로 결정했습니다. 네, 방준현 씨. 자,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취업 장려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날까지 쿡TV의 양방향 TV 채용 프로젝트 희망 잡고 내일 잡고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